BMW 330E 모델입니다. 키드니 그릴의 널쩍한 모습, 그리고 LED 헤드램프의 날카로운 모습은 G20 바디의 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의 차이점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쪽의 범퍼를 보시게 되면 조금 와이드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고요. 프론트 스커트는 잔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전형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과 PHEV 조합입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92마력, 토크는 42.8입니다. 최고 속도는 230, 제로백은 약 5.9초로 알려져 있고요. 연비는 16.7,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면에서 측면으로 돌아섰을 때의 바디라인은 뒤쪽에 균형미가 전달이 돼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는 DRL과 더불어 굉장히 밝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죠. 퍼들램프가 꽤 근사합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 쪽에도 간접 조명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 앞뒤 도어하고 대시보드 중앙을 길고 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DRL만 켠 상태고요. 완전히 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LED 헤드램프를 켜게 되면은 일단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직진성도 좋지만 광원의 폭이 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상향과 하향의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은 남아있는 편이고요. 직진성보다는 확실히 이 폭이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낮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램프류가 점등된 상태를 바깥쪽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테일램프는 LED 타입인데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330E) 모델의 근사한 바디라인은 측면에서 빛을 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요. 휠베이스를 넉넉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뒤쪽 오버행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mm, 45, 18인치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앞뒤가 같은 사이즈입니다. 보통 BMW라고 하면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앞뒤 사이즈를 달리 가져가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요. 일단 럭셔리 모델, 330E 럭셔리 모델에서는 앞뒤 사이즈가 같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제법 두툼하게 꼭 M 스포츠까지 안 가더라도 바디킷이 있는 것처럼 조금 굴곡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뒤쪽에서는 주유구만, 내연기관의 주유구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충전 단자는 운전석 좌측 휀다 쪽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입니다. 가솔린 모델이라서 별도 요소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기 충전은 운전석 좌측 휀더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열리고 여기에서 전기를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충까지는 약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그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충전하면 40에서 45km 정도 주행 가능하죠. 전 세대 디자인에 비해서 저는 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나 약간 좀 빵빵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근육질의 바디 라인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아래쪽에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모델들은 페이크 머플러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330E는 듀얼로 전통적인 머플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프론트 스커트에 비해서 뒤쪽의 디퓨저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조금은 좀 자제를 많이 한 그런 모습들도 엿보이고 있네요. 트렁크는 수동이고요. 이 차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약 375리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공간은 썩 넓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뒤쪽에 시트가 분할이 되면서 시트백이 앞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시트백이 접히기 때문에 조금 긴 짐들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바닥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꺾여집니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완만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건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의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차량 충전용 케이블도 갖춰주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쪽하고 저 안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잡아당기면 편안하게 이렇게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BMW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고디자인 그대로입니다. 금속이 조금 혼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묵직한 감이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립은 나쁘지 않은데 좀 가벼운 느낌이 있죠. 아웃사이드 도 핸들은 뒤쪽에도 스마트키 버튼이 따로 있지 않고 여기 잘 보시면 센서가 있어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도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 누르지 않고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센서가 완전히 되어 있죠. 도어를 열어보면은 블랙 원톤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블랙 색감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어두운 이 고동색이라고 할까요? 갈색, 아주 짙은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런 색상으로 차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잘 담아가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이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커버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소음 진동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어 가죽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약간 각이진 듯한 느낌은 내 외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 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작동하기 편리했습니다. 주유구가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일단 잠겨 있다가 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맵포켓은 크기가 적당하고 특히 이 페트병 같은 거 보관하실 때 굉장히 여유 있게 각도도 좋고 큼직한 것도 보관할 수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같은 거 과하게 쓰지 않고 그냥 매트한 느낌의 우레탄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가 굉장히 넓고 길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도 나쁘지 않았고요. 레버를 2번 잡아당기면 앞쪽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본넷을 오픈하실 수가 있죠. 히든 공간이기는 한데 이거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여기에 지갑이나 뭐 소중한 수납 같은 거, 소지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참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수동 레버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로터리 타입을 고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버튼 타입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지금 버튼 타입이고요. 잘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시트는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앉아보면은 착자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안장의 쿠션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저는 특히 이 등받이 부분이 두툼하면서도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 이렇게 언뜻 보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지 않은데 몸을 아주 잘 잡아줬고요. 전동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지만 쿠션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고 각도가 좋아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기어 노브 좌측으로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초기 시동 시에 아무 느낌, 아무 진동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EV 보드가 비교적 폭넓게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클러스터는 굉장히 밝고요. ID7이라고 하죠. 지금 운영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풀 LCD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해상도가 좋습니다. HUD는 차량의 금액대가 6천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리에 반사되는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지금 앞쪽에 이 스풀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약간 식별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한 대표적으로 HUD 잘 해주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BMW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각이진 형태가 원형도 아니고 사각도 아니고 육각형 형태를 아주 독특하게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는 스티어링 열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죽 질감이 좋고요. 스티어링의 형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립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V에는 위치 적절하고요.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프레임하고 조금 안 맞아서 약간 선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도는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인터페이스나 티팩 같은 거, 길을 찾는 기능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앱에 관련된 기능들은 아주 깔끔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작 같은 거 터치도 물론 가능하고 이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비상등 스위치는 하이그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원형이 되어 있는데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기능들을 소비자가 직접, 운전자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죠. 정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조향 간섭할 건지 안 할 건지, 차선 변경 경고 기능은 일찍 할 건지, 중간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늦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이 많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조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이런 디테일 보시면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토모드 민감도 좋은 편이었고요. 열선만 가능해서 통풍 시트는 다시 한번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로터리 방식, 다이얼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1번부터 8번까지 메모리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조금 하키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특이하네. 이렇게 내려오면서 꺾어지는 형태. 하이그로시가 너무 넓기는 한데 어쨌거나 커버링 넓게 가능하고 요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USB 포트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는 양쪽에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BMW가 이 수납 공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받게 됩니다.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SBW 방식인데 이 쇼 타입이죠. 기어 노브 굉장히 짧고 좀 스포티한 맛이 있습니다. PHEV라고 해서 좀 밋밋하고 병맛이라고 표현할까요? 밋밋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 조작을 해보시면 조작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버튼 시동 아래 위쪽으로 자세 대여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에 관련된 기능들, 드라이브 모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춰 놓고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참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센터 터널이 약간 높고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팔을 이렇게 거치했을 때는 굉장히 편안했고요. 안쪽의 공간도 꽤나 깊습니다. 이런 데서 참 BMW가 예전에 못했었는데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써주고 있고 공간도 제법 확보를 했습니다. 안쪽에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USB는 센스 있게 충전도 가능한 C타입 단자 마련을 해놨네요. 이런 끝부분에도 마무리 참 잘해주고 있죠. 낮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연결된 거 보이시고 이쪽에서도 도어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속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인데요. 안쪽에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 공간이 썩 넓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높이보다는 폭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A4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일단 도어의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안쪽에 깊이 있게 발공간을 파놨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턱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저 부분은 불편하고요. 성인 셋이 앉으면 가운데 앉으신 분은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시트는 생각보다 편안했고 특히 등받이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서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평상시에 누워있다가 사용할 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뒤쪽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가운데에도 있지 않고 헤드레스트를 갖춰주고 있고요. ISO 픽스 같은 거 기본으로 갖추고 있겠죠. 안장은 차량에 비해서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타고 내릴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무릎 공간은 앞에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주먹 2개 반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발 공간 다시 봐도 참 잘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2개 마련을 해 놨고요. 참고로 3존 컨트롤이 가능한 에어컨이 채택이 돼 있죠. 그리고 무시동으로 독립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
포지션 같은 것들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지만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를 해놨고 센스 있게 USB-C 타입의 충전 단자 포트 2개 마련을 해놨네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비대칭형 콕핏을 갖추고 있고요. 운전자 중심입니다. 약간 틀어져 있죠. 근사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좀 과하게 은색으로 마무리한 부분들이 좀 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뒤쪽에서 보니까 적절하게 대응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가 아니고 일반형인데요. 오픈 사이즈가 비교적 큰 편이죠. BMW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20i의 내연기관 엔진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모터가 추가된 모델이죠. 최고 출력은 292마력에 토크가 42.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비를 보면은 약 한 16km대 정도 공인연비를 받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체감되는 연비 지금처럼 80에서 100 정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시면 여유있게 17km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EV 모드를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부분에서 아마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차량은 EV 모드로 거리로는 약 한 40에서 45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속도로는 135, 140까지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EV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약 100km 정도? 100에서 110km 그 사이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EV 모드로 강제 할당을 했을 때에는 140km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G20 바디는 밸런스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CC 강성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가속 페달에 발이 갑니다. 그만큼 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차량이 바로 BMW 3 시리즈가 아닌가 싶고요. 6천만원대라고 하는 가격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차량 구성으로 보면은 딱히 뭐 단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 제가 찾은 단점은 트렁크 공간 정도? 그 나머지는 딱히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가 악셀 반응, 뭐 소음 진동 부분, 그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어떤 가속감, 브레이크 성능 모든 면에서 골고루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르게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장르 또한 최근 트렌드에 아주 잘 맞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정말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보면 스포츠, 하이브리드, 그리고 EV 모드, 일렉트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각각이 또 모드가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엑스트라, 부스트, 인디비듀얼 이렇게 나눠지고요. 하이브리드는 스탠다드하고 에코 프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모드에서도 스탠다드하고 인디비듀얼 개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포츠, 하이브리드, EV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모드들도 조금 더 운전자 기호에 맞게, 선호에 맞게 세팅할 수 있는 점에서는 BMW가 참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인위적이지만은 약간의 부밍음 같은 거, 엔진 회전이라든가 배기음을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랑 달리 엑스트라 부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260마력대, 252마력인가요? 그 정도 260마력 전에서 292마력까지 약 한 10초에서 12초 정도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스포츠 모드의 재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굉장히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노면에서의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도 대응이 잘 오는 편이고 A필러 쪽에서 풍절음, 특히 이 터널 구간 운행을 해보면 공명음 같은 게 들리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순정이다 보니까 조금 밋밋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음, 고음, 저음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약간 좀 뭉개지는 느낌? 근데 뭐 순정 오디오들을 보면은 뭐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정도의 컨셉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다른 차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좀 괜찮은 오디오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세이기는 한데 뭐 그냥저냥 들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00rpm, 1500에서 1550rpm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드에 따라서는 1500rpm 언더로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기준 속도를 적정한 기어비를 통해서 낮은 RPM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연비 측면이나 아니면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득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비게이션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처럼 3D도 꽤 근사하게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라든가 이 길을 찾아가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의 여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제발 부탁인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너분들도 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BMW 내비게이션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었다고 느껴지네요. 브레이크 반응은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형적인 BMW 특유의 그 브레이크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종반까지 이 담력이라든가 민감도 부분이 꾸준하게 꽉 이어지기 때문에 좀 차를 나도 모르게 자꾸 격하게 핸들도 좀 많이 잡아 돌리게 되고, 가속 페달에 힘도 좀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조금은 거칠게 자꾸 밟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친구죠. 최고의 균형미를 자랑하던 바디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면서 그 균형이 좀 깨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랑 모터 추가해도 사실상 뭐 한 250kg? 300kg 안 되게 차이가 나고요. 무게비가 변화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일반인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G20 바디 앞뒤 밸런스 좋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휴식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셋업이 좋은 그런 느낌들이 승차감에서 느껴지고요. 와인딩 로드에서의 이 자세를 잡는 맛, 그리고 코너링을 급격하게 몰아붙여 봤을 때 스티어가 발생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쫀득하게 옆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 BMW 특유의 느낌은 아마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이 차를 구매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G20 바디 계열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앞뒤 무게 배분 50대 5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3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와서는 아무래도 리튬이온 배터리랑 모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완벽한 전후 무게 배분은 조금 깨졌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웬만한 차량들에 비해서는 무게 배분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운전을 해보면서, 특히 약간 이 구비진 도로들 와인딩에서 좀 거칠게 몰아붙여 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쫀득쫀득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강하게 달라붙는 BMW 특유의 승차감들은 아주 고스란히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PHEV, 친환경 차라고 해서 더 이상 뭐 거친 주행, 와인딩, 아니면 뭐 빠른 제로백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330i랑 비교를 해봐도 제원표상 제로백이 0.1초인가요? 2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6초대 안쪽으로 5초 후반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달리기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을 보면 럭셔리랑 M스포츠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개소세를 감안을 해보면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럭셔리 모델은 622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M스포츠 모델은 6,400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M스포츠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범퍼랑 휠, 지금 이 친구는 18인치인데 M스포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완연한 바디키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 스포츠 범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왕 수입차 또 BMW 3 시리즈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외 구간 같은 데도 편안하게 주행을 하시면 80에서 한 60에서 80 정도 꾸준하게 주행을 하시면 전비라고 하죠. 이제 연비가 아니고, 예, 전비는 킬로와트 아워당 한 6km, 예, 5.5km에서 6km 정도 보시면은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두 자릿수 연비를 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심한 정체 구간, 특히 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심할 때만도 제가 운행을 해봤는데 두 자릿수는 무조건 유지를 하고요. 최소 연비는 12.5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3km대에는 충분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연비 하나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싶고요.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니까 이 A필러 쪽의 끝부분이 조금 넓게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야에서 살짝 거슬리기는 하네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은 편이고 적당하게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A필러 쪽 이 끝부분 마무리가 약간 넓게 퍼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살짝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보면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타이트한 부싱을 채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쫀득하면서도 단단하진 않아요. 단단하진 않고 조금 타이트한 정도인데 그 느낌이 도심 주행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연속해서 과속방지 턱을 넘어도 그 유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 후륜 베이스고 무게 배분이 좋고 또 셰시 강성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도심에서 운행할 때도 이 단단하거나 좀 불편한 느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락하고, 제가 자꾸 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흔들림은 잘 잡아주면서도 잔진동 같은 것들도 또 잘 걸러줍니다. 그러면서 이 꽉 달라붙어 있는 듯한 이 느낌이 BMW 특유의 그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EV 모드로만 40km 이상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도심 생활자, 도심에서 출퇴근할 때 제가 왕복이 한 3km, 4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EV 모드로만 주행을 한다고 해도 환산해보면 한 3, 4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름에는 40km 이상, 한 45km 정도까지도 운행을 EV 모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기로 100km도 못 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PHEV입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 EV 모드를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하고 본격적인 EV 차량들, 전기 차량들의 그 중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유용하다라는 측면, 실용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어요. EV 모드가 거리는 비록 40km 정도밖에 못 가지만 시속은 100km 이상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130km, 40km까지도 EV 모드로만 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만 더, 한 50에서 100km 정도가 늘어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충전 시간은 조금 더 짧아지면 좋겠죠.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